약국에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피부 고민이 외국의 관광객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가장 많이 사가는 그 약국템이잖아요. 저도 아껴놓고 쓰고 있거든요. 아, 있어요? 네, 하나 있어요. 하나. 자, 안녕하십니까. 예, 한잔하고 논문 읽는 약사, 한잔약사 김성건입니다. 자, 오늘은 그 피부, 요새 약국에서 피부 관련 연고들, 피부 관련 연고, 그리고 피부 관련 화장품, 약국에서 판매하는 화장품들이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뭐 올리브영이나 관련해서 화장품, 뭐 이런 어떤 피부 관련 제품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그 상황에서 오늘은 전문가 한 분을 제가 섭외를 해서 한번 관련해서 대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피부 요정 하이킴 약사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이킴 약사입니다. 피부 요정이라는 말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사실 너무 과찬인데 기분은 매우 좋습니다. 피부 좋으시잖아요. 네. 네, 피부 좋다고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뭐 나이에 비해서. 네. 제가 솔직히 사석에서는 누나라고 합니다. 누나는 되게 싫어하시는데요. 하이킴 약사님은 제가 귀여운 동생이죠? 귀여우시죠? 귀여운 걸로. 예, 피부 동안의 비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피부 동안의 비결은 라고 할 건 없고 사실은 이제 꾸준함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밖에서 발라주는 제품도 중요하고 속에서 챙겨주는 이너 뷰티도 중요하다. 그리고 생활 습관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챙기시나 봐요, 그죠? 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셔야죠. 제가 보면은 그 남자와 여자와의 어찌 보면 피부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가 이제 피부의 두께도 굉장히 더 두껍고요. 그다음 피지 분비도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여성분들이 그런 면에서 에스트로겐이나 여성 호르몬 때문에 피부가 남성들보다는 훨씬 더 얇고 그렇지만 굉장히 피부가 좋다. 뭐 결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갱년기.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단시간 내에 콜라겐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피부를 지탱하고 있는 것들이 쫙 무너지면서 소위 말해서 갱년기가 지나가면 많이 몸이 좀 뭐 상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피부에도 좀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에스트로겐도 역시 좋은 기름이잖아요.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좀 좋은 기름으로 채우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오메가3를 꼭 드셔라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리놀렌산 뭐 이런 것들도 챙겨 드시고 올리브유 많이들 드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갱년기뿐만 아니라 피부 관리할 때 도움을 많이 주죠. 좋은 지방산을 채워주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가임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여성 호르몬의 주기가 있을 것이고 소위 말해서 이 피부가 뒤집어진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남성하고 여성이 다른 이유는 가장 큰 게 여성은 달마다 그 월경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이 호르몬의 이 그 업앤다운을 겪으면서 피부 상황이 달라지고 또 임신 출산하면서 이 피부가 또 급격하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기미 잡티가 올라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임신 출산을 겪으면서 피부가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도 없고 또 유전적인 영향도 매우 따르고 그래서 여성분들 피부는 되게 민감하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피부 약국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래서 잘 나가는 제품들 있잖아요. 많죠. 지금 약국템이 인기가 아주 난리죠. 대단합니다. 네. 제품명도 뭐 얘기하겠습니다. 뭐 제품 광고는 아닙니다. 이제 뭐 광고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첫 번째 아이템, 요새 뭐 이거는 뭐 제 주변에서도 이 제품은 들어오면 들어오는 족족 나간다라고 하는 게 PDRN입니다. 그래서 PDRN. 자, PDRN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성분이고 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 PDRN은 이제 제일 히트를 쳤던 게 연어의 정소에서 꺼낸 그 PDRN 성분이잖아요.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고 피부를 회복한다. 또 레이저 시술 후에 많이들 찾아서 쓰시고 그 효과도 괜찮고요. 그리고 화장품에 섞어서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연어 정소에서 나오는 그 핵산, DNA가 이제 중합된 형태의 어떤 그런 성분인데 피부 재생, 여드름 이런 부분들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발라보셨나요? 그렇죠. 저도 그 레이저 시술하고 난 다음에 일단 섞어서 발라봤고요. 근데 제 영상의 특징이 조금 있지만 이것도 호불호가 조금 갈리긴 할 것 같아요. 약간 매트하거든요. 그래서 섞어 바르거나 발라봤을 때 나쁘지 않았다. 매트하다는 게 뭐죠? 촉촉하거나 기름지다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뽀송한데 약간 그 건조함을 느낄 수 있다. 연고 제형의 어떤 특징이거든요. 네. 그래서 화장품에 네, 그래서 약간
근데 요새는 그 ppm이나 이런 거 이게 농도인데 농도 같은 경우가 원체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5000 ppm이라고 지금 광고 나오는 제품들도 있는데 5000 ppm이라고 해봤자 소위 말해서 0.5% 정도입니다. 그리고 리주비넥스 같은 경우는 800 ppm인가요? 800 ppm? 예, 0.08%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화장품으로 섞다 보면은 희석돼가지고 효능이 좀 반감되거나 이러진 않나요? 아,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그 0.08%의 0.08%. 그 내용과 이게 또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똑같은 헥산이라고 해서 리주비넥스 헥산하고 이거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흡수율에 대한 느낌은 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사실 리주비넥스 쓰고 뒤집어졌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있고. 그러니까 여성분들 피부가 개인마다 차이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맞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안 맞는 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DNA다 보니까 이 세포에 어찌 보면은 손상된 세포들이나 좀 어찌 보면 상처가 나거나 이런 부분들을 싹 다 봉합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왜 인공 눈물에도 PDRN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염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잘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PDRN이 함유된 먹는 관절염 건강기능식품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외국의 관광객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가장 많이 사가는 그 약국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통의 강자입니다. 전통의 강자, 네, 마데카솔입니다. 써보셨나요? 마데카솔 겔은 써봤습니다. 사실은 이 마데카솔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 항생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탈크 분말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지혈을 작용까지 해주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마데카솔 주세요 했을 때 이제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마데카솔 겔 그 피부에 바를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안 들어간 제품. 그래서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글쎄요, 이게 되게 드라마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의약품이고 적재적소에 쓰는 게 맞고요. 사실은 어떤 제가 트러블이 있어서 썼던 경험은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 약사지만 그 약을 조금 두려워하는 편이라 화장품처럼 사용해 보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약사로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신중하게 좀 접근하는 부분이요. 이 리주빈 X 자체는 의약품이에요. 마데카솔 겔도 의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피부를 좋게 하는 화장품의 용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피부 트러블이 생겼던가 이럴 때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는 게 맞고 병풀 추출물이잖아요. 그래서 재생을 촉진시키고 회복을 돕고 진정을 시키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은데 조금 결이 좀 비슷하네요, 그죠? 예, 그렇지만 보통은 또 이제 우리가 그 마데카솔의 강점은 우리가 무릎 까졌을 때 쓰는 거는 또 마데카솔을 많이 사용하죠. 찰과상이라던가 가벼운 상처에. 왜냐하면 이제 호랑이 덕분인 것 같아요. 이 호랑이 풀인데 이 호랑이가 이제 뭐 다쳤을 때 그 병풀에서 몸을 치유하고 했던 그 성분인데 그럴 때 쓰시고 또 레이저 시술 후에도 많이들 사용하세요. 아무래도 재생이 되고 회복이 시켜주는 성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병풀 같은 경우도 제가 천연물을 전공했습니다. 천연물 전공했기 때문에 이게 센텔레 아시아티카인데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이게 열대지방에서 자라요.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무슨 뭐 벵골 호랑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등치가 좀 작은 호랑이인데 걔네들이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걔네들이 여기 이렇게 어디 싸우다가 이렇게 긁혔는데 막 뒹구는 거예요. 뒹구는데 그 뒹구는 게 병풀, 호랑이 풀이었다 해서 그래서 호랑이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발견된 게 마데카솔이고요. 제가 또 여기서도 우리가 빠질 수 없는 EGF 알아보겠습니다. 그 EGF 성분은 그 인간 제조합 상피 세포 성장 인자에 G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재생 물질인데 사실 요거는 탄력하고 주름에 관련된 피드가 많아요. 그래서 탄력, 주름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사실 요거 냉장 보관하는데 빛과 열에 약하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는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시중에 나온 EGF들이 많잖아요. 그 EGF를 쓸 때는 안정성이 이제 확보된 성분이나 제형을 쓰시고 그리고 임상 근거가 좀 있고 이런 것들 위주로 골라 쓰시면 좀 낫죠. 그러니까 마데카솔 같은 경우나
PDRN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장품도 나오잖아요. 근데 뭐 솔직히 그 둘에 비해서 이 EGF 같은 경우는 그 품질 관리, 그러니까 성분 그거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입증된 거를 사용을 하시라. 특히 이런 것들은 특히나 더 의약품 레벨을 쓰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재생과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볼 성분이 아젤라산입니다. 아젤라익 엑시드죠. 예. 그래서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 아질라익 엑시드는 그 여드름과 미백을 동시에 잡는 제품으로 약국에서 아주 품귀 현상이 심한 제품이죠. 안 만들어서 그렇잖아요. 아마 직수입품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랑 달리 외국 회사들 같은 경우는 딱 그 자기네 그 쿼터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뭐가 좀 잘 나간다 싶으면은 쫙쫙 늘리고 이런 것들이 좀 약해서 그래서 들어오면 족족 나가잖아요.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죠? 약국에 약들이 많이 품절되고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약에 보면은 그 인디케이션이라 그러네. 적응증에 보면은 여드름이 들어가 있죠. 근데 여드름 말고도 굉장히 많은 아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이 아젤라익 엑시드가 각질이 쌓여서 막히는 걸 막아줘요. 그러니까 각질을 좀 탈락시키고 모공 막힘을 줄여주고 사실 모공이 막히면서 거기에 노폐물 찌꺼기가 쌓이면서 이제 여드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일단 아젤라산은 그 각질을 탈락을 촉진시켜서 모공에 피지 성분이나 노폐물이 끼는 것을 좀 막아주죠. 그리고 이제 티로시나제라고 하죠. 기미를 생성하는 이 멜라닌을 생성하는 티로시나제를 억제해서 그래서 미백에 효과가 있다 알려져 있는 겁니다. 또 이게 또 천연물이잖아요. 얘가 천연물입니다, 여러분. 아젤라산 같은 경우는 아젤라익 엑시드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그 곡물, 그러니까 뭐 보리, 밀 이런 데서 이제 추출된 성분이고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왜 식물에서 만들어지냐 하니까 항균작용, 그러니까 간에 있는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씨 껍질에 이 아젤라산이 많이 분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침투를 못하게끔 하는데 여드름, 일단 염증과 관련된 염증, 그래서 항균작용이잖아요. 예, 여드름도 이제 균에 의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드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이게 제가 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가지고 찾아봤더니 1980년대 후반부터 그리고 제가 어제 찾아본 논문은 2024년에까지 작년까지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뭐 여드름, 그 다음에 미백, 그리고 뭐 항산화 효과도 있다고 하고요. 뭐 하여튼 뭐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공급이 딸린다. 어렵습니다. 네. 저도 아껴놓고 쓰고 있거든요. 아, 있어요? 네, 아. 하나 있어요, 하나. 이제 뾰루지나 여드름이 올라올 것 같을 때 이제 일단 더 이상 증식이 안 되도록 항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요 발라주고 그리고 그 항균 작용과 더불어서 사실은 여드름을 짜거나 손을 대게 되면 색소 침착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아젤라산이 이제 시너지가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약간 손이 먼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러분들 조금 더 잘 좀 숙지를 해주셔야 될 게 여드름을 짜거나 이러면은 이제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상처가 생기면 염증 반응이 오는데 타이로시네이즈를 활성화시켜 버린대요. 그래서 멜라닌 합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왜 점 뺀 다음에 그 빛 보지 말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무슨 이유인지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제품이 있나요? 아젤라산 같은 경우. 아젤라익 엑시드가 그 어떤 그 농도가 약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젤리아잖아요. 네. 까면 상품명. 이것도 광고 아닙니다. 아젤리아 같은 경우가 20%죠. 15에서 20%. 20%. 피부 타입에 따른 개인차가 좀 있어서 충분히 내용상 자극성이 있을 수 있고 사용을 해보시고 이렇게 뭐 하루 걸러 해보신다던가 2, 3일에 한번 발라보신다던가 테스트 후에 사용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약국에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피부 고민이 여드름이 먹는 약도 많이 먹잖아요. 그죠?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비염증성 여드름. 붉고 고름이 잡히는 염증성 여드름. 그게 더 심해지고 더 밑으로 침투하게 되면은 그게 낭종성 여드름. 그죠? 어떻게 접근을 하시나요? 일단 여드름을 봤을 때 저는 판단하는 기준이 아젤라익 엑시드, 아젤라산도 여드름에 적용이 되는데 이거보다 약간 좀 중증이거나 조금 더 빨리 직접적으로 여드름균을 죽여야겠다 했을 때는 과사나 벤조일을 사용해요.
이 과산화 벤조일 자체는 그 세균을 산화시킴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죽이는 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젤라익 액시드 같은 경우도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항균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마일드한 느낌이라 그러면 얘는 조금 더 공격적이다. 그래서 사실 자극감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때려잡는 거죠. 사실은 이제 붉고 고름이 나는 경우에 바로 이 과산화 벤조일을 쓰게는 하지는 않고요. 일단 여드름 그 화농성이 있을 때 그 항생제를 살짝 국소적 항생제를 쓰고 이거 같이 쓰도록 권유를 하고요. 사실 자극감이 있기 때문에 건조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꾸준히 쓰세요라고 하지는 않고요. 어떤 시기를 좀 맞춰서 쓰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과산화 벤조일은 여드름 치료제의 가장 기본 첫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여드름이다 했을 때 이것도 써보시다가 이제 화농이 되게 잡히잖아요. 화농이 잡혔을 경우에는 이제 그 세균이 증식이 이미 된 상태라 그 국소적 항생제를 좀 권유하는 편이죠.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는 염증성 그 여드름으로 가기 전 단계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좀 더 별개로 봐야 되나요? 전 단계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피지에 그 모낭에 그 어떤 피지나 노폐물이 쌓이면서 이제 차이잖아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여기에 이제 세균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여드름이 되는 거죠.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을 사용합니까? 사실 여성분들 오일로 많이 세척을 하기도 하고 약국 제품으로는 이제 살리실산, 클리어틴 같은 그런 것들을 써서 각질을 녹이기도 하죠. 일단 뭐 간단하게 여드름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는데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는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뭐 클리어틴이라고 대표적인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화농성 여드름 같은 경우는 뭐 과산화 벤조일이나 에크논과 같은 이제 항균제가 들어가 있는 성분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드름 흉터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알란토인이나 헤파린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는 노스카나 같은 거를 사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피부가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는 단지 이 피부 밖에서만 얘네들을 컨트롤할 게 아니고 우리 몸 안에서의 어찌 보면 소위 말하는 이너 뷰티를 같이 실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들이 있고 어떤 성분들이 과연 피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피부에 나타나는 어떤 트러블도 면역 반응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연, 오메가3 이런 것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추천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장에서부터 어떤 장은 뇌, 축, 다 피부축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장을 좀 건강하게 해서 피부를 좀 건강하게 한다.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는 피부에 좋은 기름, 건강한 기름, 불포화 지방산을 제공한다. 그리고 아연도 면역 기능을 높이잖아요. 요 세 가지를 꼭 추천드려요. 실제로 논문 찾아보면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만성염증을 컨트롤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직간접적으로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지금 뭐 약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장과 피부의 뭐 겉스킨 액시스라고 해서 뭐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염증 반응이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밑에서부터 안에서부터 어찌 보면은 건강을 잘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뭐 관련해서 뭐 비타민 D 같은 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연 같은 경우, 제가 빠뜨렸는데, 아연 같은 경우가 실제로 여드름에 어찌 보면은 그 개수나 강도나 이런 부분들을 떨어뜨린다는 논문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면역 체계를 잡아주고요. 비타민 D는 뭐 피부뿐만 아니라 아주 넘버원으로 챙겨줘야 할 영양소긴 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 미백하고 어떤 이 광이라고 하죠. 그 안색, 낯빛이 어둡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의 광이라던가 미백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이너뷰티 제품들로는 뭐 비타민 C, 글루타치온, 뭐 콜라겐, 또 보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 이너뷰티도 많이들 챙기시고 계세요. 글루타치온은 제 주변에서도 저도 추천을 드려보면 확실히 이제 광이 난다고 여성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한간에는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이게 다당체, 고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얘기가 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그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저분자 위주로 선택을 하셔서 드시는 게 아무래도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만들어지는 데 도움이 되고요. 사실 저는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을 추천하기는 해요.
그 콜라겐 같은 경우는 약 8주 정도 먹게 될 경우 효과를 발휘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도 건강 기능 이렇게 인증을 받은 성분이잖아요. 이렇게 4주 정도 드시면 어떤 보습에 도움이 되고, 그 히알루론산은 보습, 콜라겐은 탄력과 어떤 피부 체움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데, 이 두 가지는 같이 복용했을 때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분자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저분자 형태의 콜라겐을 섭취했을 때 그게 피부까지 간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더해서 콜라겐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몸에 풍부해지면, 소화가 되더라도 풍부해지면 피부에서 적재적소에 우리가 필요할 때 콜라겐의 합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 히알루론산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피부와 관련된 약국템들 위주로 해서 하이킴 약사님, 전문가신 우리 피부요정 하이킴 약사님 모시고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뭐 밖에서 관리해주는 거, 안에서 관리해주는 것도 같이 가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키자, 뭐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오늘 와서 이렇게 쭉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시고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